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신데요. 이분은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요 평상시에 너무 좀 피곤하시고 몸이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셨답니다. 근데 그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다른 증상 크게 없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이렇게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은 뭐 병원에서는 뭐 피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크게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내원하신 분이신데, 이분 이제 증상을 제가 여쭤보니까 피로를 많이 느끼시고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하고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결리는 느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칼칼하시면서 기침이 이렇게 나오신다고, 평상시에도 본인이 좀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배가 더부룩하면서 소화불량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변은 모르신데 소변은 별 이상이 없으신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피로라 그러면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양방에서는 보통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자가 진단을 1994년에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 진단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진단을 기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감소된다든지, 아니면 인후통, 그리고 목이나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붓는다든가 아픈 느낌, 그리고 뭐 근육통, 다발성 여러 군데에 관절이 아픈 다발성 관절통, 그리고 이제 두통,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깨운치 않은 증상, 그리고 평상시와는 달리 운동을 하고 난 후에 24시간 이상 나타나는 심한 피로감. 이 8가지 증상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이상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 외에도 만성 피로 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감기에 잘 걸리면서 낫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식은땀이라든가 현기증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 중에서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 헛배가 부른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냄새에 민감하고, 그리고 이제 냄새를 맡으면 이제 구역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족냉증, 손발이 차갑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분 이제 복전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이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복전을 먼저 해보게 되니까, 이제 심화부 쪽에 압통이 느껴지시면서 양흉엽부 쪽으로 이제 강한 이제 저항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 전체가 약간 좀 빵빵한 느낌이 있었는데, 중안부 쪽으로 약간 통증이 있으면서 아랫배가 약간 차갑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슴 쪽을 누르니까 좀 심하게 압통이 있으셨습니다. 가슴 쪽의 압통이라든가 양흉엽부의 긴장을 봐서는 신경성이 좀 많이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랫배 약간 차갑고 중안부 쪽에 약한 걸로 봐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운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긴장된 맥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오른쪽에 비장의 맥이 있는데, 그쪽에 그 비장의 맥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써서, 비장은 소화기를 다스리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분은 예민하면서 소화 기능이 약한, 비장의 기운이 약한 거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었고, 혀를 살펴보니까 혀의 색이 연하면서 이 하얀 백태가 좀 연하게 끼어 있고, 근데 가장자리에 이제 이빨 자국이 있는 전형적인 기어설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특히 혀끝이 유독 이렇게 좀 빨갛게 나타났습니다. 혀끝이 빨갛다라는 건 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혀끝이 빨갛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심장이나 폐 쪽 위쪽에 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위쪽에 열이 몰린다, 신경이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종합을 해보면 신경이 예민한 분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비허간울의 증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비허간울은 말 그대로 비장이 허하고 간이 뭉쳐있다. 간의 기운이 뭉쳐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신경성으로 인해 가지고 기가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화 기능이 당연히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힘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피로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럼 치료는 당연히 예, 신경성을 좀 완화시켜 주면서 기의 순환을 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주면서 예, 소화 기능 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만성 피로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기가 순환이 되니까 이제 위로 뭉쳤던 열이 이제 내려가게 되니까 목이 칼칼하다, 아까 뭐 기침 난다 이런 것들 좀 많이 좋아지시는 거고 가슴 답답한 것도 같이 사라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흡수가 되니까요 힘이 올라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몸에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피로감을 잘 못 느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 저 치료 완결시켜 드렸는데 사실 이 피로에 대한 부분은 치료도 치료입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워낙 일이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을 좀 줄여드리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면 아무리 기운을 올려도 예, 피로가 빨리 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단순히 피로라고 해가지고 그냥 힘을 나게끔 하는 보약 이런 식의 치료가 아니고 예, 정확한 증상의 분석을 해서 이분같이 신경성을 풀어주고 소화 기능을 올려주는 식의 어떤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예,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만성 피로 증후군을 치료해드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분은 처음에 부어서 왔어요 저한테. 예, 어떻게 왔냐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이 붓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일어날 때 손이 잘 안 지어지면서 뻣뻣한 증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계신 예, 패널 분들도 많이 이제 나도 그래 많이 그러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얼굴도 이제 피부가 이제 부은데도 좀 푸석거리는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부종이다 이거는. 뭐 제가 뭐였냐면 진단할 때 그 얘기를 드렸죠. 혹시 저녁에 종아리가 붓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녁엔 종아리가 붓는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아침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그래 평상시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활동할 때 땀이 잘 나고, 그리고 손발이 많이 찬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 저녁에 종아리가 붓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어봤던 이유는 그럼 당연히 저는 이게 뭔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예, 이분은 일단 뭐 복진을 하게 되니까 이제 복부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이죠. 차갑다는 건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탄력이 없으면서 좀 무력한 느낌이 드셨고, 중안부 쪽에는 압통인데 전체적으로 약간의 압통. 이것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차갑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가 좀 다운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까 이분이 전체적으로 약한 맥이 나타나는데 우측의 맥이 전체적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 좌측은 이제 혈의 기운을 다스리고 우측은 기의 기운을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분은 그럼 우측 맥이 약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의 맥이 기가 약한 거죠. 기본적으로. 혀를 보니까 혀의 색이 옅고 이제 백태가 옅게 끼면서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있는 전형적인 기어설, 기가 허한 증상을 나타내는. 그러면 다 합쳐보면 뭐냐면 기어 상태인데 이분은 이제 부어서 온 거죠. 부종이니까 기가 허한 사람이 부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허 부종이다. 예, 그렇게 제가 아까 뭐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허 부종을 보시게 되면 수분 대사를 관장하는 장기가 한의학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비장, 폐장, 신장. 예, 이쪽 세 장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 그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분 처리가 잘 안 되죠. 이제 수분이 이제 몸을 돌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폐물을 이제 제거하는 기능이 있게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노폐물이 이제 체외로 배출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부종이 생기는 것을 기허부종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에 얼굴, 눈, 손 부위가 붓고 저녁에는 활동이 야간에는 종아리가 붓는다. 왜? 야간에 활동을 하면 힘이 더 떨어지죠. 네. 더 떨어지니까 위로 올라오는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아리가 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얼굴이 붓고 난 뒤에 좀 활동하면 이게 쭉 내려가잖아요.
깔아 앉으니까 이제 자기는 괜찮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부종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쯤은 살펴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면 첫 번째 붓기가 있으면서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많이 힘들다. 세 번째는 붓는 현상이 아침에 심해서 이제 주먹을 쥐기 힘들고 반지가 안 들어가고, 예, 저녁에 심할 때는 이제 다리에 스타킹 자국이 남죠. 부어 있으니까. 예, 너무 동의를 자주 격하게 하시니. 예.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소 손발이 차갑거나 저린 느낌이 자주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자주 느낀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얼굴색이 창백하고 입술에 핏기가 적은 편이다. 허하니까.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당연히 기운이 빠진다. 뭐 어지럼증, 그리고 조금 움직여도 숨이 가쁘다는 느낌. 그리고 당연히 허하니까 추위를 많이 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목이나 어깨가 자주 뭉치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붓는 게 보이면 이거는 이제 기저부종을 좀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 기가 허한 거니까 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제 기를 보충을 해준다는 게 뭐 일반적인 뭐 보약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제일 기본적인 건 소화기를 올려줘가지고 왜 음식물의 섭취를 더 잘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기가 더 보충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폐의 기능을 올려줘가지고 이 폐의 기능은 한의학에서 이제 전신의 순환을 돕게끔 기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소화기 쪽에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폐의 기능을 올려서 순환을 시켜주게 되면 붓는 게 덜하죠. 예, 왜 부종 자체는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의학에서는 부종이 이제 폐비신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폐하고 비장의 이야기는 하는데 신장의 기운은 없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신장의 기운은 원래는 신장의 기운을 올리는 게 좋은데 이분 경우에는 아까 증상에서 봤습니다만 신장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두 장부의 기능만 올려줘도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제 당연히 소화부터 좀 편해지시는 거죠. 더부룩하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좋아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힘이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수월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붓는 증상이 이제 좀 정도가 좀 많이 붓던 게 좀 덜 붓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좋아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아리에 붓는 증상이 좋아지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서도 좀 지치니까 붓는 증상이 빨리 회복은 덜 되겠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까지 좋아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부종이라 하면 아까 첫 마디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심장이라든가 신장 쪽에 이상이 있어서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쪽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진단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기가 허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종도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증상을 잘 따져서 체크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땀이 많이 나서 저한테 오신 분인데 땀이 어떻게 나냐면 온몸으로 다 난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상체 쪽으로 많이 나시는데 일단 온몸이 다 나신대요. 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시고 이제 항상 좀 기운이 없고 좀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또 움직이면 땀이 나죠. 활동할 때 땀이 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땀이 식죠. 추위를 많이 타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추위도 그러니까 당연히 또 추위도 싫어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가 잘 더부룩하고 트림이 좀 많이 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거는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몸에 나는 땀을 이제 전신성 다한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인은 뭐냐면 양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신성 다한증 원인을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주위가 온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땀이 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분이 병이 있어서 땀이 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높은 온도에 노출된 것도 아니고 병도 뭐 저한테 크게 이야기 안 하시는 걸로 봐서 특이한 질병도 없는데 땀이 나는 걸로 봐서는 이 원인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이유가 되는 건지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분은 이제 복진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복부가 약간 차가우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좀, 그러니까 복부 쪽에 피부가 거친 느낌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자, 복부가 차면서 피부가 거칠다라는 거는 순환이 잘 안 돼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운이 좀 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맥을 짚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맥이 약한 맥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우측의 맥이 약한 걸로 봐가지고는 이제 폐장이랑 비장의 기운이 약한 걸로 봐서는 아까 이분이 이제 걷기도 힘들다 그랬죠. 그건 뭐냐, 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이제 한의학에서는 폐와 비장이 한의학에서는 기를 주관하는 장부니까 결국에 이제 기가 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설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혀의 색이 연하고 백태가 이제 연하게 나타나면서 가장자리 이빨 자국이 난 걸로 봐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기가 허한 기여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 이분은 이제 폐와 비장의 기여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분이 오신 이유는 소화기 때문이 아니죠? 네. 땀 때문이죠? 네. 그러면 비장의 기여보다는 폐의 기여가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분이 소화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비장의 기여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분은 이제 폐가 피부를 주관하는 장부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폐기여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폐기여는 아까 말씀 말 그대로입니다. 폐의 기가 부족하다, 허하다 이런 걸 이해했는데 증상이 뭐가 있냐면 폐가 약하니까 기침이 나고 숨이 차고 그리고 이제 가래가 멀건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왜? 기가 없으니까. 힘없는데 말하면 귀찮잖아.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저절로 땀이 많이 나고 또 추위를 타면서 얼굴빛이 하얘면서 맥이 허한 그런 상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치료는 뭐 귀가 허한 거니까 당연히 폐기를 보호해준다는 거는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소화 기능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왜? 폐 기능에서 기를 돌려주는 건 좋습니다만 이분은 기가 원래 약한 게 갖고 있으니까 그 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충을 해주는 이유는 소화기 쪽에 기능을 올려줘서 음식물 섭취를 통한 기를 보충해주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같이 올려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를 올려주면서 소화 기능도 같이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땀이죠. 땀이라는 거는 피부의 피부 쪽의 기운이 약해서 땀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의 기능을 좀 강화를 시켜주게 되면 땀을 이렇게 잡게 되겠죠. 우리가 뭐 땀구멍이 열렸다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럼 땀구멍 닫게 해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피부 쪽으로 흐르는 기운을 올려줘가지고 땀을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니까 이제 일단 땀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면서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땀 줄어드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지다가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하기에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이제 되면서 이제 그분한테 요즘 추위 안 타시죠? 이래 물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추위를 안 타는 것 같다고. 왜? 추위를 많이 타는 것도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건 뭡니까? 피부의 방어작용이 약해서 그 외부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추위를 많이 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부로 흐르는 기운을 올려주었다 했죠. 그러니까 추위도 덜 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좋아진 케이스인데 이렇게 전신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 이제 폐의 기여를 판단해서 이렇게 좋아진 케이스를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7세 남자인데 얘가 이제 배가 아파서 온 친구거든요. 자, 수시로 배가 아프다고 해서 화장실 자주 가는 아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병원을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장이 덜 움직여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이제 배가 잘 아픈 것이다.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뭐 가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평소에도 평소에 약간 예민하고 짜증을 잘 내는 애라고 하네요. 근데 편식이 심해가지고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귀를 크게 잘 끼고 7세인데 뭐 소리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제 애가 화장실, 엄마가 살짝 얘기하는데 화장실에서 가끔 지린대요. 그거를. 왜 그러냐 했더니, 예, 애가 갑자기 팍 뛰어간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애들이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요, 이 애들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다 배가 아픈 거예요. 속이 쓰려도 배가 아프다. 맞죠? 뭐 여기 약간 뭐 걸린 것 같아도 배가 아프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 아프다 그랬을 때 무조건 아, 배가 아프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예, 저희 같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의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온 부모님들의 말씀도 잘 들어보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진단을 좀 제대로 해서 그것을 이제 같이 종합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만 이제 이렇게 치료를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죠. 평상시에 짜증을 잘 낸다. 이거는 이제 신경이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아까 신경이 예민하니까 뭐냐 하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변이를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막 뛰어가다가 예, 약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약간 지는 그런 게 있는데 나오는 거고.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한약에서 폭식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이것은 이제 이것도 신경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복진을 해보니까 누를 때마다 이렇게 좀 탱탱한 반발력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부 양흉엽부 쪽을 이렇게 누르니까 좀 아프다고 이렇게 끄덕 찬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아랫배 쪽은 좀 많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누를 때마다 아야아야 하면서도 너무 간지러워해서 제가 좀 체크하게 좀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신경성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맥을 짚어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긴장된 맥이 나타나는데 약간 속도가 좀 빠른 맥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이제 이 열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긴장이 있다고 하면 결국엔 신경성은 좀 예민한 것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혀를 보니까 혀의 색이 좀 약간 빨가면서 태가 약간 연한 느낌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빨가면 제가 아까 열이 있다고 그랬죠. 예, 열이 위로 몰려 있는 기울형의 이 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신경성으로 인해서 이제 기가 뭉쳐서 순환이 안 돼가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소화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증상으로는 간기울결의 증상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간기울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간의 기운이 울결, 뭉쳐있다. 예. 이유가 뭐냐? 칠정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칠정이라는 게 소위 말하고 우리가 지금 표현을 따지면 신경성, 예, 감정의 변화, 예, 이런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운이 뭉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간의 기능이 장애가 되어서 생기는 것을 간기울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으로는 양 옆구리가 그득하고 좀 뻐근한 느낌, 그리고 우울하고 쉽게 좀 화가 잘 나는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잘 쉬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물을 토하거나 구역질 많이 하고 설사를 자주 하고 식욕이 없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 신경을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혈순환을 돕게 해주면 이제 치료가 되는데 이 애 같은 경우는 위장의 문제로 복통이 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당연히 위장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왜 아랫배 차다 했지 않습니까? 좀 따뜻하게 만들어서 기를 좀 돌려줘야지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치료하니까 이제 애가 이제 점점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좀 덜하게 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이겁니다. 급하게 화장실 가는 게 없어졌답니다. 빨래거리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귀도 점점 약해지면서 요즘 아예 배 아픈 소리를 아예 안 한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이제 애들이 아플 때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기 좀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버릇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귀를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의사나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원인을 잘 판단해서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보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예.